자,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다시 말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관련돼서 대통령 발언 관련 얘기 한번 나눠보기 전에 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제2요구권 행사에 관해 심의할 것입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합니다.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은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또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인데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 여야가 더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면 민주당은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이에 민주당 측은 정부의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한 남는 쌀 방지법이자 쌀값 폭락에 대비한 농민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 양측의 말이 모두 다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양곡관리법 자체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보장이 되기 때문에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다. 오늘 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셨어요, 원장님? 글쎄 먼저 OBS 네. 오늘 처음으로 뉴스 오늘에 출연해봤습니다. 예. 과거에 ITV 일이 이사 왔을 때도 OBS에 많이 나오고 특히 명불해전 명불허전에 출연해 명불허전 주셨었죠. 박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선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면서 안 보입니다. 보수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국가 안보에 식량 안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엄청난 예측 불허의 양곡 생산이 예정되는데 네. 저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양곡관리법은 반드시 통과됐어야 되고 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과거 김대중 민주당 총재께서 농어촌 부채 탕감을 굉장히 주장했을 때 우리나라 재계나 언론이나 시장경제 논리에도 하고 모랄 해저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야당이 줄기차게 설득을 해서 농어촌 부채를 탕감했기 때문에 오늘날 농촌과 어촌이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곡관리법은 230만의 우리 농민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생산하고 있는 쌀을 결국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재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양곡관리법이 대통령 거부권 1호가 된 결정적인 배경.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부 장관을 조준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농림부 장관 쌀 생산 조정 효과를 축소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잘못된 분석을 알면서도 대통령한테 왜곡 보도를 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덕수 총리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저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건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한 건지 그리고 심지어는 두 인사에 대해서 탄핵 거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정도의 사안인지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총리는 저랑 함께 네.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근무를 한 저 오래된 그런 관계입니다. 예. 저분은 굉장히 개방주의자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철학도 있겠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단순하게 식량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주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분단 국가에서 지금 남북 관계가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때 우리가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길은 결국 230만 농민들이 주곡인 쌀을 생산해야 되고, 만약 목표량 이상의 생산이 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매입해 가지고 비축하고, 또 그러한 것이 잘못됐을 때는 그 비축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 예.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저 연구원에서의 그 결과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탄핵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이 너무 많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관련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늘 좀 겸손해라. 예. 왜 이렇게 건방지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거기도 좀 물론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예. 법무부 장관이 제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하지만은 공감은 못한다. 네. 어떻게 법치국가의 최후 보루인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탄핵감도 되고, 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면은 자기가 국회의원처럼 행세를 해요. 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건데, 자기가 질문하고 이런 그 옳지 않은 건방진 태도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뭐 그렇게 탄핵까지 네. 해서 되겠느냐, 예.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각은 어떨까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1호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한 게, 이게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이었단 말이죠. 관련돼서도 뭐 영향이 좀 있었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지난 대선 이래 윤석열, 이재명 대결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 230만의 농민을 위해서, 또 식량 안보를 위해서 그러한 것이 됐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네. 뭐 쇼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래 뭐 거부권 행사한다고 쫙 얘기해놓고 말이죠. 예. 무슨 뭐 총리하고 부총리하고 뭘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됐든 1호 법안이건 1호 거부권 행사건 이것은 잘못됐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관리법을 다시 이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일지, 사실 거부권 행사한 게 의결이 국회에서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의석 구조상 이게 야당 모두가 한 뜻이어도 지금 현행 의석 수상 가결이 좀 어려운데, 하지만 민주당은 제 의결을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여론전에서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여론이 유리하건 나쁘건, 네. 저는 그러한 말단 지엽적인 생각은 버리자. 네. 얼마나 중요한 식량 안보인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니까 네. 세계 곡물 수출이 다 중단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흑해 쪽으로 터주고, 그래서 곡물 수출이 되니까 지금 세계 식량난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당신의 의사를 표명했지만은 다시 한번 식량 안보 차원과 230만 농민을 위해서 재부의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좀 찬성을 해가지고 네. 통과를 시켜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 안 할 거예요. 저분 고집이 보통이 아니어가지고 글쎄요, 아니면 예. 안 한다고 해버리잖아요. 네.
자, 민주당 내 뭐 일각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 게 좀 당론으로 현명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만약에 이것이 완전히 재부의해서 부결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예. 농민과 식량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사전에 좀 정지 작업을 통해서 여권도 정부도 좀 설득하고 이런 협의의 정치가 좀 사전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런 협의의 정치, 예. 협치를 벌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돼서 취임하면서 취임 초에 줄기차게 협치를 주장한다고 했지만 예. 지금 1년 다 돼가면서 예, 세상에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야당 원내대표도 한 번도 안 부르고 야당과 대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해외 순방하고 와서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것은 예, 이미 협치는 폐기가 됐다. 예,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몇 달 전 이 칼럼을 보면 네. 협치하지 마라. 협치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도와줄 것 같냐. 네. 이런 막말 정치가 지금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은 윤석열 정치에서 없다. 윤석열 정치 사전에는 협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이 나오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 양국관리법 외에도 간호법, 방송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뭐 민주당 의석수를 앞세워 조만간 의회에서 본회의 처리한다 이런 방침인데 이러면 앞으로 좀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미 정치는 실종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 8개월 만에 예. 8개월간 아무것도 뭘 하겠다는 건 없었잖아요. 네. 뭐든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핑계만 댔는데 예. 8개월 되면서 그래도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아젠다를 제시한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민주당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 3대 개혁을 가져와서 국회에서 개혁안을 만들어라. 네. 그러면은 당사자가 국민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개혁안이 나올 것 아니냐. 민주당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물연대를 보았지만은 화물연대도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조 활동이었기 때문에 결국 굴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하고 민주당도 정의당도 그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고 예. 또 화물연대 노조원들도 61%로 정부 안을 3년간 유예해서 받겠다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안을 제시해놓고 그렇게 또 고개 숙이고 들어오니까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것은 개혁은 반민주적이고 네. 독선적이고 독재적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개혁이나 연금이나 교육개혁도 국회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당사자, 노조 같으면 노조가 들어와야 될 거예요. 노동개혁이면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대표, 국회와 함께 정부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개혁안을 만들어야 되지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자기 멋대로 검찰총장 하던 식으로 냈다 밀어붙여버리면 다 될 것 같지만은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경산호위 이런 기구들은 사실상 좀 구실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경산호 그 이 원장부터 구실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